전번 시간에 이 3000년 역사를 도둑맞은 얘기, 어떻게 도둑맞았는가 얘기했습니다. 자, 3000년 역사를 도둑맞고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구하는 겁니다. 역사 침탈 40년, 그 다음에 동북공정 20년, 한중 역사 전쟁은 참패로 끝났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싫어요. 그런데 나밖에 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중국이 이렇게 쳐들어온다 할 때는요, 아침, 낮, 저녁 인터뷰, 강의 많고, 뭐 각 방송국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 침탈이 이렇게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초청도 하지 않고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모른 척하고 지내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문제들을 1년 동안 내가 겪은 얘기를 좀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우리는 지금 끓는 물 속의 개구리다. 유명한 boiling frog라는 겁니다. 처음에 개구리가 끓는 물 안에 들어가면 펄쩍 튀어나와 버려요. 근데 천천히 뜨뜻해진 끓는 물에 들어가게 되면 위험한 줄 모르고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저는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뛰어나왔어요. 2003년에. 그러니까 중국이 학술적인 해결을 하자 하니까 쑥 들어가서 미지근한 데서 반신욕을 하고 있다. 지금 죽어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1869년 영혼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실험에서 독일의 생리학자 프레드릭 골츠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뇌가 제거된 개구리는 서서히 끓는 물에서 탈출하지 않고, 뇌가 온전한 개구리는 25도에서 탈출합니다. 아, 뜨거워 나와야 돼요. 자, 우리는 우리 역사를 3000년을 뺏기고 우리는 뇌가 있는 개구리인가 튀어나와야 되는 개구리인가, 이 선택은 우리 손에 담겨 있다는 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정년퇴직이 끝나고 2009년 산에 들어가서 3년간 수행하고 내려와서 2017년까지 거의 8년 동안 일체 고구려 공부 안 했습니다. 정말 삶과 죽음에 대한 공부만 하고 불교에 대한 책 내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 시진핑이 때문에 제가 다시 나와 가지고 그때부터 큰일 났다고 해서 공부를 해서 3년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다시 꺼내서 뒤지고 난 뒤에 2020년 12월에 제1차 전국 고구려 발해학 대회 기조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고구려 발해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정말로 과제를 드러냈어요, 제가.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우리 역사 침탈은 끝났다. 이제 역사 독립운동을 이렇게 딱 해서 원고를 딱 보냈더니 고구려 발해 연구 학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아, 선생님 참 좋은 주제인데 제목을 요걸 없애고 그냥 현황과 과제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고구려 연구할 때는 스스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서 했거든요. 근데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단 들어주자 해서 고구려 발해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어요. 침탈인이 이런 말, 독립운동이 이런 말이 그 사람들로서는 생소하고, 아, 이게 침탈당하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거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냥 해주자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정말 나는 3년간 공부해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때 이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무리할 때. 역사 침탈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1905년 일본의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린 황성신문 장지연 선생 논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지금 학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날 목노와 통고가 나라. 이 유명한 시일 야 방송 대국입니다. 아, 원통한 지고, 아, 분한 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당군과 기자일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호련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라고 비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우리나라 역사 침탈은 끝났다.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3,200년을 빼앗겼고 1,300년은 반식민지 역사가 되었으니 어찌 이랴 방송대국으로 끝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학자로 할복을 해도 부족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민족에게 이 사실을 솔직하게 알리고 힘이 남아있다면 독립운동에 필요한 핵폭탄을 만드는 것이 도리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 여러분, 그리고 남북 코리아와 해외에 계시는 9천만 동포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지금까지 없었던 국난으로 보시고 빼앗긴 우리 역사를 되찾는 데 모두 나서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연을 끝냈어요. 1시간 동안 강연을 해서. 자, 이렇게 저는 피토하면서 얘기를 하면 후배 학자들이 분발을 해서 중공의 역사 침탈을 규탄하고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학술대회를 열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교수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앞으로 중공과 그리고 러시아와 함께 학술대회도 해야 되고 현장에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나중에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이미 다 넘어갔는데 뭘 밝힙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학문하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학자들이 중국의 눈치를 본 지가 이미 오래됐다는 겁니다. 이게. 고구려 연구회나 발해 학회는 고대사 연구회하고 달랐어요. 고대사 연구회가 포괄적으로 했다면 그야말로 고구려 발해의 정치성 문제 때문에 이걸 세운 거예요. 하나의 학회가 될 만큼 큰 주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거 세울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번 강의도 얘기했지만 그쪽에서 우리 역사를 자기 걸로 만든다는 걸 알고 1994년에 30년 전에 세울 때 이미 고구려 연구회는 이 목표가 뚜렷했어요. 근데 지금의 후배들은 그와 같은 것이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죄송합니다. 중국 러시아와 학술대회도 해야 하므로 전면에 나설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정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나도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가서 쫓겨났고 비자가 5년 안 나왔고 현장에 다니다 몇 번 잡혀갔기 때문에 후배 학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편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는 줄 알고 알았습니다. 내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 여러분들이 학자들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학술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학자들한테 맡겼어요. 역사라는 17개 단체가 만든 고구려 연구단체 2년 만에 망하면서 오히려 그 애들에게 아리바이만 만들게 해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내가 만든 학회에서 내가 느낀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중국에서 120kg 책 가지고 옮기고 와가지고 해서 내 연구실에서 만들어가지고 사단법인까지 만든 단체인데 거기서 나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두 번째 매스컴. 제가 3.1절에 이걸 발표를 했어요. 우선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중국한테 너희들이 가져간 게 옳지 않다. 나는 허가 안 했다. 하고 규탄을 해야 돼요. 근데 고구려 연구재단이 웃으면서 그냥 해가지고 걔들이 아르바이를 해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1절에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작년에 한 겁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딱 냈어요. 그랬더니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 프로면 드디어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걸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PD, 조연출, 작가, 카메라맨들이 3번을 우리 연구소에 와서 협의하고 또 촬영하고 보충 촬영하고 방영 일주일에 가서는 글쓴이가 직접 영상을 설명하는 그 장면도 찍고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방영 전날까지도 제목도 안 나오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 보통 이렇게 나가면 한 일주일 전에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시에 방영하니까 이거 보십시오 하고 작가한테서 연락이 오거든요. 없는 거예요.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끔찍한 얘기. 오전에 취재하러 온 한 일간지 기자가 한 말. JTBC는 중국 자본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카카오도 그렇고요. 그런데 동북공정 내보내 있을까요? 이렇게 묻더라. 내가 이렇게 대답했다. 일제강점기요?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자금 모아, 그때도 독립자금 모아 독립운동 했는데 무슨 뚱뚱한지 같은 소리요. 만일 그렇다면 그런 방송국 국민들이 가만두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레 방영인데 아직 예고편은 물론 제목도 안 올라오니 살짝 걱정이 되네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연락 주세요. 제 SNS에 독려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토요일 날 7시 40분에 하는데 동북공정에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통째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김치 공정이니 김치도둑 이거 나와버려요. 전파공정은 이건 아무 동북공정과 상관도 없는 거예요. 전파공정이라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문화재를 갖다 선전하기 위해서 실제로 있었던 공정이에요. 그러나 동북공정의 연장선상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가서 이제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떤 학자를 찾아가 잔뜩 이것만 발표를 한 거예요. 잔뜩 이것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송사고가 어째 기자라든가 작가 한두 사람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방송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와 같은 사정을 밝히는 것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현상을 똑바로 알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 찾기 독립운동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침 조선일보에 우리 유석재 기자가 정말 20년 만에 선생님이 기사를 쓰니까 감개무량합니다 하고 상당히 정말 잘 내줬어요. 다시 말하면 역사학과를 나온 사람이라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역사 교과서에서 수나라의 고구려 침략이 중국 교과서에 내전으로 서술됐다는 걸 아주 잘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한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밑에 댓글을 단 걸 보고 정말 실망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러면 자 이거 역사 침탈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분연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는 약간 한두 명 나오고 나머지 80%는 현 정부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중요한 문제고 민족 문제가 나오고 역사 문제도 나와도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진영으로 나누어가지고 상대방 진영하는 공격력으로 써먹는 거예요, 이게. 나는 너무 실망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야, 이 동북공정 문제는 야당, 여당, 좌파, 우파, 남한, 북한, 민족사, 이런 걸 떠나서 민족사 전체에 관련된 문제인데, 아니, 파당의 도구로 쓰여? 정말 딱 놔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 연구하는 걸 그냥 그만둬버리고 싶었어요. 이런 국민들한테 내가 연구하면 뭔 소용이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밤 2시, 3시 또는 날새 가면서 지금 해갖고 나는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한 거 아니지 않는가 했는데, 근데 누가 또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해줘요. 내가 그 얘기 했더니 내가 너무 낙심하니까 어떤 분이 신문의 댓글을 다는 꾼들이 있어 어지럽히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국민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들의 숫자는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 줘가지고 실제로 많이 위안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제가 동북공정 백서를 발행해서 이것이 국민적인 운동으로 번져가지고 우리 역사를 찾으려고 할 때 절대 정체적으로 써먹지 말라는 겁니다. 진영 논리로 인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야삭자가 강단사학자 공격하고 강단사학자가 제야삭자 공격하고 이따위의 목적에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민족사를 위해서 이 민족이 어디로 나갈 것인가를 같이 고심하고 힘을 합쳐도 하나도 그 힘이 얼마나 미칠지 모르는 아주 부족합니다. 중국에서는 14억이라는 인구가 공산당을 또똘 뭉쳐서 지금 하고 있는 도대체 이렇게 갖고 어떻게 이긴다는 겁니까?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 말대로 국민들은 깨어있더라. 3.1절 날 중공이 침탈한 우리 역사 되찾기 3.1 선언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했는데 뭐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만 알리고 뭐 신문에 이런 데서 보고 온 사람이 없는데 100명이 넘었어요. 117명인가? 예, 그게 참석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힘을 제가 얻었어요. 예, 그래서 동북공정 결과와 현황을 보고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침탈한 우리 역사 되찾기 3.1 선언을 하고 질의응답을 15분만 잡았는데 여기 15분이죠.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질의응답을 받아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아마 저한테 질문할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저번에도 이미 3번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만은 그냥 내 강의 들어라 일방적으로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가능하면 1년에 한두 번, 가능하면 계절로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무슨 질문이든지 질문해서 같이 상의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 사람 전번에 이북 보내달라고 신청한 분이 한 80명 됩니다. 일단 그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또 다음 행사에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그런 분들은 되게 그런 기회들을 가져가지고 같이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딱 끝나고 나서 3월 10일 날 대통령께 상소문을 올렸어요, 제가. 그래서 1번부터 문재인 대통령께부터 시작해가지고 간절히 바랍니다까지 대통령께서는 가벼이 보지 마시고 슬기로운 정책을 세워 5,000년 역사를 온전히 지키는 데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자, 보낸 것 중에서 두 군데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7번에 고구리 고리연구소에서 동북공정 백서를 집필하는 과정 중에 검토한 결과 1993년 한중학술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학자가 공식으로 고구리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라고 선언한 뒤 지금까지 진행된 동아시아 최대의 28년 역사 전쟁을 이끈 최고 사령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중화인민공화국과 양쪽이 28년간 싸웠어요. 1993년 이후 지금까지. 그때 양쪽의 최대 사령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장쩌민 93년부터 2003년, 후진타오 2010년까지, 그리고 지금 시진핑이 현재까지입니다. 이 세 사람이 저쪽 소위 수장이에요. 대한민국 1993년 김영삼 98년까지, 김대중 2003년까지, 노무현 2008년까지, 이명박 2010년까지, 박근혜 2017년까지, 문재인 2022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2011년까지, 김정인 지금까지입니다. 28년간 진행된 역사전쟁에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앞으로 학술적인 연구와 평가가 필요하지만 현재 나온 결과를 볼 때 우리 지도자들이 남북의 지도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역사전쟁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도 모두 같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도자들이 이 점을 명심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우선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백도백과에 실린 잘못된 역사적 내용을 철회하도록 해야 하고 잘못된 교과서 내용을 바꾸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첨부한 3.1 선언에도 남북 지도자들에게 모두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답변을 요구했어요. 예전처럼 이 문건을 교육부나 외교부로 내려보내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같은 형식적인 답변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경고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전쟁의 최일선에 있던 동북아 역사재단은 많은 예산을 들여 자료도 수집하고 연구 지원도 했지만 그런 무기들을 실제 역사전쟁에 한 번도 쓰지 않고 패배한 기관의 변명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대통령한테 올린 글이에요. 저는 비장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알아야 된다고 그러고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런 답이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4월 13일, 한 달 만에 상소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왔어요. 국민권익위원회. 나는 내 권익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 역사의 권익을 얘기했지. 그러면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역사 권익까지 생각했는가 한번 봅시다. 내용을. 대통령 비서실로 제출하신 서신이 우리 위원회로 전달되어 왔으므로 알려드리며 귀하의 서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답합니다. 요거요? 내가 얘기했던 것 또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러한 취지의 서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요건 하나도 자기들 이론도 안 들어갔어요. 서심에 감사합니다. 정부도 역사를 지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속적 체계적 대응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보입니다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국정운영에 많은 성원 바라오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빕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합니다. 저는 그거 원치 않았어요. 내가 나 건강 챙겨달라고 그래서 우리 역사 찾아달라고 그랬지? 결국 결론, 전달되지 않는 대통령님께 이것도 역사다. 이것이 역사예요. 아까 학자들이 그런 거, JTBC가 그런 거, 이런 거 다 역사인 겁니다. 역사는 옛날 것만이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역사예요. 어저께 건 다 역사예요. 자, 국회의원 2021년 6월 달에 가서 국회 교육분과위원장한테 유기영 위원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저희가 유기영 교육위원장이 이 공문을 보낸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 때문입니다. 위원장님은 사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어보면 누구보다도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아실 것으로 보았습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위원장님은 우리나라에서 동북공정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세운 고구려 연구재단과 동북아 역사재단의 관련법을 모두 발의했습니다. 국회에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법을 발의했으니까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료를 찾아본 결과 현재까지 매년 교육위가 동북아 역사재단을 국정감사하고 있습니다. 좀 제대로 국정감사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21년 6월인데 2022년 사이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위원장님은 2005년 동북공정에 대한 대책에 대해 국회에서 함께 전시를 했으므로 위원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이해가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냈어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현황과 대책 특별전. 이것은 우리 고구려 연구회가 국회에 가서 전시를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했던 겁니다. 제가 여기 서 있고 유기영이 서 있습니다. 같이 테이프도 끊었습니다.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끝으로 저희 연구소 몇몇 학자들이 제가 바라는 건 뭐냐? 저는 당신이 책임지시오 안 했어요. 이거 하나만 해주시오. 뭐냐? 끝으로 저의 연구소 몇몇 학자들이 현재 동북공정 백서와 중공 역사 침탈 40년 백서를 집필하고 있어 여름에 중간 발표를 하고 연말쯤 최종 발표를 하고자 하는데 국회 교육이나 국회의원 연구단체 또는 유기영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추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동북아 역사재단이나 다른 학자들과 같이 토론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날 밝히고 동북아 역사재단 입장 듣고 다 얘기하자는 거였었어요.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장소 제공해주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국회의원은 비서가 전화 한 통하면 그 장소 빌리면 그 국회의원 이름으로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 순간까지 엽서 한 장, 전화 한 통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기대를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대통령, 국회의원, 매스컴, 학자?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적은 돈 아닙니다.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이라는 것은 하루 빌리는데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동북공정 책 한 권 900페이지 내려면 돈이 얼마든지 아세요. 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대통령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저한테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내님 80인데 죽기 전에 이걸 알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간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섭섭하다는 거 아니에요. 난 이미 알고 있어요. 다 이렇게 지내왔고, 다만 여러분들이 역사 찾기 운동 쉽지 않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고구려 연구재단과 동북아 역사재단. 제가 고구려 연구재단에서 재단이 어떻게 성립이 됐고, 고구려 연구재단에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 여타 단체들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갖다 없애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전문가가 없다고 했고, 이런 모든 것을 자세히 밝혔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북아 역사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도 찾아왔어요. 동북아 역사재단은 사무총장이 외교부에서 나와 있습니다. 조용히 해라는 겁니다. 외교부에 나온 사무총장은 국민들을 조용히 시키는데 앞장서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외교부의 한 실장이 찾아와갖고, 날대로 계획서를 내라는 거예요. 강의도 해달라고. 강의도 하고 했어요. 이제 달라지나 봐. 달라지나 보다. 나중에 보니까 돈 한 푼도 안 내주고 택도 없이 많이 신청했다고, 이런 벌써 써먹고 내 아이들은 다 뺏어가다 자기들이 했어요. 이거예요. 이게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이에요. 그런데 좋아. 그러더라도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동북아 역사재단을 없애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면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없애버리자고 나와요. 그것이 닭 잡아먹는 거예요. 평양 문제 하나 갖고 하버드대 우리 연구원, 그 다음에 하버드대에서 영어로 우리 역사하고 있는 거 싹 잡아먹어 버렸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런 동북아 역사재단에 있는 지금까지 자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을 해라면 절대 안 합니다. 그 골치 아픈 거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꾸불거리고 뭐 보고서, 이거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시켜주면 합니다.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반드시 기자회견하고 물러납니다. 왜? 6개월 동안 이걸 분해를 내가 해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싶으니까. 네. 절대 내가 욕심이 없습니다. 80이 된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예. 제가 통일 코리아의 나라 이름에 대한 연구라는 것을 투고를 해봤어요.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하는 데니까 꼭 중요한, 좀 할 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때는 27명이 모임이 있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한테 가기 전에 옳은 논문인가 적합하지 않는가를 심사를 해서 한다는데, 딱 보니까 이 논문은 공동연구 주제로 보입니다 하고 딱 심사위원한테 보내지도 않고 퇴짜를 맞았어요. 그러면 공동연구를 해야 될 겁니까? 자기들이 통일을 위해서. 안 했어요. 요건 제가 책을 5권 내고 앞으로 2권 더 내고 8권째에 통일 후 한국 이름을 이렇게 하자고 제시할 겁니다. 거짓 다 되어 갑니다. 자, 두 번째, 중화인민공화국 번속 이론에 대한 비판. 그래서 서론의 그 번속 이론을 비판을 하고 한과 흉노의 화친 조약을 중심으로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딱 계제불가가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정권론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조공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절대 우리는 고구려 역사를 우리 걸로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발견한 거예요. 3년 만에 24사에서 탁 끄집어내가지고 하나의 솔루션을 딱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논문을, 회심의 논문을 써서 딱 제출을 했더니 그쪽에서 계제 불가가 나왔어요.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한 논문입니다. 불가 이유. 첫째, 서론과 본론이 서로 맞지 않는다. 서론에는 고구려 역사 침탈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든다고 해놓고 왜 본론에는 한나라 화치 문제를 다루었느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은 동북공정도 모르고 번속이론도 모르고 대응 논리나 반론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겁니다. 저는 뭐냐, 조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예요. 제가 찾아낸 것은 바로 거기에서 모든 역사에 준용할 수 있는 걸 찾아낸 것입니다. 제가 이미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그게 화친입니다. 한나라가 흉노한테 공주를 10명 시집 보냈어요. 매년 조공을 보냈어요. 몰품을.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외국에 조공한 것은 조공이라고 안 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니까 사관들이 그렇게 안 썼어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해온 건 다 조공이고 그러니까 속국이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한나라가 흉내 속국 아닙니까?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 사신이 보내는 물건을 바치는 걸 공물이라고 하고 공주를 바치는 걸 공녀라고 했는데, 우리 고려시대 때 바친 거 공녀라고 안 했습니까? 그 다음에 택리고토를 천재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소위 과대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 소위 이른바 사대주의 학자들로 가득 찬 우리 학계에서 동북공정 대응 논리를 개발해낼 학자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걸 둘로 나눠 가지고 다른 데다 실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논문으로 평가를 받아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책을 따로 하나 낼 겁니다. 이걸 툴로 해서 방법론으로 해가지고 이 방법론을 통해서 제가 책을 한 권을 쓸 겁니다. 두 권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북아 역사에서는 받아들여지 않는 것입니다. 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공물, 공녀, 천자 그랬는데 이런 것은 사서에 나오지 않는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기에 여기선 공물이라고 했어야지 공물이지 갖다 다 줬어도 중국이 갖다 준 공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썩어빠진 사대주의 정신 가지고 무슨 놈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 논리를 발견합니까? 다 이런 인재풀을 가지고 무슨 놈의 동북엑세제들은 인재풀에서 지금 심사위원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철학이라든가 또는 사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작년 3월 중에 동북아역사논청에 동북공정, 바로 이 지금 여러분이 동북공정 백서의 2, 3, 4장에 나오는 것을 하나의 해서 학술 논문으로 만든 거예요. 동북공정의 8년 진행의 성과에 관한 분석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소위 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런데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쪽에서 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처음에 뭐냐면 동북공정은 2007년에 끝났지 않았다. 3년 전쟁에서 2000년 끝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라든가 우리 한국 학자들이 틀렸다. 얘기 지적했어요. 그 다음에 학술적인 해결이라는 전술로 한국 측과 학술회의를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길림성 사회과학원을 통해서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한중 학술 회의를 담당한 한국 측 동북아 역사재단의 대응은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2009년 상대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략인 동북공정을 중단하지 않고 이때까지 마쳤다고 선포한 것은 동북공정을 막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걸 밝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개재 불가 내려왔어요. 개재 불가. 그래서 제가 이의 신청했죠. 이의 신청하면 제가 된다고 해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된다고 알아요. 그러나 이게 역사인 겁니다. 지금 소위 사대주의라든가 능력 없는 친구들이 앉아서 돈을 주무룩거리면서 우리 역사를 도둑맞는 동안 뭐 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겁니다. 이의를 신청하고 동북역사재단에서 선제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열길 바란다. 그러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인재풀을 해서 내 걸로 비판해라. 나는 거기 나가서 토론을 해서 내 것이 틀렸다면 나는 안 시켰다. 좋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북공정을 회고하는 보고서 같다. 이것은 학술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어요. 저로서는. 이런 놈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가? 이건 학술적인 심사가 아니에요. 어떤 논지가 잘못됐고 뭐가 어땠고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해야지. 이렇게 심사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논문의 논지나 논문 작성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비학술적 야유를 하고 있었어요. 심사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건 누가 심사한지 알죠. 제가. 동북공정을 해서 돈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부역을 하고 같이 해먹었던 사람들이 심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국내 학술 성과를 검토하지 않았다. 아니 저쪽에서 어떻게 우리 걸 뺏어갔냐를 썼는데 국내 누가 못 썼고 누가 못 썼고 그건 자기들이 다 했잖아요. 그런데 졌잖아요.
대포를 주게 만들라고 전쟁에 하나도 안 써먹었잖아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정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들은 고구려연구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과 같은 같은 배를 타고 동북공정을 대처하여 열심히 싸워온 학자들이고, 그런 면에서는 자기들은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가 실패했다? 인정 안 해요. 아직도. 예. 문제는 앞에서 보았듯이 동북공정 대응은 실패했고, 우리 고대사는 3000년이 중공국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에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할 기관은 고구려연구재단이고 동북아역사재단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응해낸 학자들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완영이도 사실은 독립협회 창립 멤버예요. 나중에 걔들이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는 그 결과를 봐야 돼요. 언젠가 우리가 지금 친일파 명단을 만드시 동북공정에 대한 과오를 따져가지고 명단을 만들었을 때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역사는 무서운 겁니다. 역사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절대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것도 역사의 죄인데, 진실을 말려는 논문을 방해하고 막는 겁니다. 밝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얼마나 더 큰 죄일까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사건이 고구려 발해학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일이 고구려 발해학회에서 일어날까? 예. 제가 아까 보았듯이 900페이지입니다. 예, 동북공정 백사 90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2, 3, 4장에 거는 동북아역사재단에다 제출하고, 5장, 다시 말하면 전번에 봤던 바이두 백과를 비교해서 국사화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는 과정과 직사화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구려 발해학회에다 제출을 했어요. 제출했는데 심사 결과 수정 계제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했다겠죠, 우리 역사 침탈이. 2, 3, 4단계는 약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마지막 단계를 했는데 앞에를 보강해라는 거예요, 굳이. 근데 그것은 내가 동북아역사재단에다 제출을 했잖아요, 이미. 나눠서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마침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게재 불가가 나니까 그걸 다 보강했어요. 그러니까 논문이 배가 됐어요. 예. 그리고 거기다 했으니까 논문 양이 많은 것은 심사 보강해라 해서 한 거니까 이해해라. 거기까지 했어요. 예. 그런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를 통보했어요. 이걸 갖다 해라는 걸, 보강해라는 걸 전부 보강을 안 했다. 그래서 내가 이의 신청했죠. 보강은 이렇게 다 했지 않느냐? 근데 자기들 마음에 보강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심사위원이 선생님, 역사 침탈이라고 안 하고 역사 왜곡이라고 해도 선생님 목적은 달성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절충주의적인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큼은 후배들한테도 분명히 해줘야 되니까, 역사 왜곡이라는 것은 이 역사가 그게 아닌데 다른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삐뚤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독도는 네 것이 아니고 면전도에 우리가 갔다. 실제로는 우리가 먼저 갔는데 이런 건 왜곡이에요. 근데 그놈을 갖다 일본의 역사라고 교과서에 했으면 이미 역사 침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갖다 고구려는 옛날에 평양에서 차지했는데 백제까지 쳐들어갔고 여기서 틀린 것은 왜곡이에요. 근데 이 역사가 중국 역사로 만들어버렸다? 이건 침탈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수정 제출을 할 때는 거기다가 거의 줄을 달았어요. 요건 이러이러기 때문에 내 논지니까. 논지를 바꾸면 논문이 아니에요. 논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위에다 달았어요, 또. 그러니까 수정 안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수정 지시가 내려올 때 뭐라 하죠? 편집위원회에서 특별히 이 선생님께서는 수정을 그대로 하지 않으면 실을 수 없으니까 반드시 제대로 쓰면 미리서 내려왔었어요. 자, 모든 것이 뭐냐? 역사 침탈이냐 왜곡이냐 하는 문제였어요. 역사 침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학자입니까? 저는 참 놀라웠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개 토론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전체 연구하는 사람들 전체 회원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 심탈이냐? 딱 주제는 거예요. 왜곡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그리고 만일 왜곡이라고 내가 쓰면 이건 내 논지기 때문에 왜곡이 틀리면 다른 논문으로 심탈이 아니라 왜곡이라고 논문을 써서 비판해야지. 어떻게 심사위원도 아니고 편집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은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참 이해가 안 됐는데 마침 이제 다른 사람 실은 논문집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학회 임원, 편집위원, 학술위원을 논문집이 나온 걸 보니까 무려 11명이 학회 임원, 학술위원, 편집위원회 전부가 고구려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고구려연구재단 이 사람들이 완전히 고구려 발악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럼 앞에서 봤죠? 고구려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이 어떻게 한 건지 국민들이 오해한 것을 조용히 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중국에서 양쪽에 학술회의를 하면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했죠.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는 절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고구려연구재단 잠깐 또 불러드렸어요. 이걸 국민들의 피상적인 역사에 대한 오해에 따른 흥분을 막는 게 우리 역할이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와서 학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가 정책을 따르는 어용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사대주의 학풍이 몸에 밴 학자들이 나와서 차지하면서 후배들에게 그런 전통과 학풍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서에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고구려 연구에 현 고구려 바닷길을 창립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글을 쓰는 마음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처럼 어용학자 노릇이나 반국가적 논리를 펴는 학자, 이 반국가적인 논리를 편 사람은 거기 또 제가 동북공정 백서에 자세히 썼습니다. 논리를 펴는 학자들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구려 발해학회 회원들의 논문 게재를 좌우지한다는 것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고구려 발해학회 이사회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논의하여 자신의 영달을 위해 위원장 자신의 논문을 싣고 꼭 실어야 할 논문은 싣지 않는 인물은 학회에서 퇴출시켜라. 앞으로 국가기관이나 출연기관에 재직하거나 국가기관이나 출연기관 출신 학회의 요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학회를 창립해서가 아닙니다. 창립한 사람을 이렇게 다뤘을 때 새로운 젊은 학자들이 어떻게 거기서 논문 제출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앞으로 그런 학자들이 어떻게 또 중공에 대체해서 인민공화국에 대체해서 우리 역사를 되찾겠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간 겪은 일을 제가 종합해 보면 정부, 국회, 매스컴, 연구기관, 학회 이것은 동북공정으로 빼앗긴 우리 역사 300년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강의는 지금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논문에 대한 논지도 있고 또 필력도 있고 자료도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고 동북공정에 관한 자료를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개인이. 그렇게 하고 제출하고 나가 또 여기서 또 고구려 연구를 창립한 사람이고 했는데도 1년 동안 이러한 가당치 않는 일을 당했는데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대를 걸겠느냐. 오직했으면 제가 죽은 뒤로 만주가 독립을 할 때 내 자료를 쓰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겠어요. 돌이켜보면 임진왜란 할 때도 그렇고 일제강점기에도 그렇고 왜적을 정부나 관군이 물리친 것이 아니라 의병들이 큰 목을 한 것처럼 온 국민이 일어나 역사 되찾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역사 5000년에서 가장 치욕적인 역사 죄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 이 역사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뜻에서 오늘 토론회는 1시간 반 동안 전 국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토론에서 좋은 대안이
국민들의 입에서 나오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구리 연구소에서 기획한 책이 나오면 이처럼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을 가지려고요. 학자들을 모시지 않았어요. 와서 뭐 이런저런 말하고 멋있는 말하고 어려운 말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 그럼 알고 싶은 거 질문해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거기에 대답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토론을 가지려고 하고 앞으로도 역사 침탈 40년 백서 지금 거의 다 되어갑니다. 한중 하친상 아까 조공과 적복 문제입니다. 동북공정 난중일기 제가 동북공정의 이 기간 내 중국 학자들과 또 현장에 가서 공부했던 것, 또 국내에서 여러 학자들 만나는 얘기를 모두 쓰려고 했습니다. 난중일기. 남북국 시대 고리, 후고리의 조선시대 고리, 통일코리아의 나라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쓸 때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세요. 제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모여서 같이 마음대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또 저희들이 자료가 나오면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에서 했습니다만 이번 동북공정 백서에 관한 관련 행사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자, 2월 28일 날부터 3월 3일까지입니다. 이틀간입니다.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주소, 그럼 하여튼 누구든지 대한민국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중공 사람이라도 좋아요. 우리는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전 당당합니다. 다 내놓고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북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 늦어도 다음 주 초 아니면 이번 주말에는 이북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대회 참가하고 싶다. 정말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이러신 분은 50분만 딱 선정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내면 이북을 보내면 그 이북을 보고 나서 질문을 하세요. 모르는 건 질문. 자기 의견이 나와. 이거 이렇게 해야지 우리 역사를 찾겠다. 이런 제안 더 좋습니다. 이런 것 내신 분 중에 저희가 50분을 초청해서 모시고 오신 분에게는 모두 종이책을 무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서대문 독립관 앞에서 우리 침탈한 역사, 우리 역사를 되찾기를 어떻게 하는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똑같이 거기는 현장에 오기 때문에 300명에게 동북공정 백서를 책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책값은 100원이지만 100원은 저희 연구소에서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여기서 3월 1일이라도 참석합니다 라고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학문을 하고 마지막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점을 여러 국민들에게 보고 드렸고 또 그러한 것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면 제가 연구 성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을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되찾을까를 여러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했으니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국가의 국난을 극복하고 우리 역사를 되찾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